오늘도 지푸라기 연구소에는 고민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 작가님과 신 박사님을 존경하는 구독자입니다. 조금이라도 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변화하고자 메일을 씁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참고로 이 메일은 작년에 왔던 메일입니다. 저는 운 좋게 부유하지 않지만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어머님은 보험 일을 하셨고 아버지는 버스 기사를 하시면서 두 분께서 싸우는 일은 많으셨지만 저에겐 항상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으로 온실속 화초처럼 온순하게 자랐습니다.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중학교 때까지는 반에서 항상 3등 안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부터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흥미를 잃었습니다. 그때는 성적이 떨어지는 것을 회피하기만 했고 이겨내지 못해 자포자기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전문대 졸업 후 감정평가사를 준비하게 됩니다. 전문대학에서 성적장학금을 받아서 학비가 들지 않았는데 부모님께서는 학비 낼 돈을 모아두셔서 그 돈으로 뒷바라지를 해주셨습니다. 25살에 1차 시험에 합격을 하고 2차에 2번 응시가 가능한데 2번 모두 떨어집니다.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에 포기하기로 마음을 먹고 사무직원으로 취업을 하였습니다. 3개월 만에 단순한 업무와 적은 월급의 회의감을 느끼며 그만두고 다시 공부를 시작합니다. 1차 시험을 보았으나 떨어지게 됩니다. 그 애가 28살이었고 학벌도 경력도 스펙도 없는 자신이 한심했고 공인중개사라도 따야겠다라는 생각에 공부를 하였고 운 좋게 4개월 만에 합격하게 됩니다. 잘하셨네요. 그 후 부동산 회사에 취업하였습니다. 월급은 첫 직장에 비하여 올랐으나 하루가 멀다 하고 임대인과 다른 공인중개사분들과 책임을 전가하며 목청 높여 싸우는 상사님을 보면서 내가 여기서 경력을 쌓는다면 저런 일을 해야 하는 걸까 생각을 하니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직을 준비하다 공기업의 서류 전형과 필기 전형에 합격해 최종 면접을 앞두고 7개월 만에 퇴사를 합니다. 면접에서 예비 합격 통보를 받았으나 결국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고민하던 중 이왕 남들보다 늦은 거라면 감정평가사를 합격하자는 생각에 모아둔 돈을 쓰면서 시험을 준비하며 1차에 합격하였습니다. 지금은 첫 번째 2차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을 했을 때 마음가짐과 다르게 또다시 불안하고 취업을 해서 경력을 쌓는 것이 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을 할 때도 공부를 할 때도 열심히 했다는 생각은 해봤어도 임계점을 넘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열심히 하루를 살아도 이게 완벽한 하루를 보낸 걸까 의심이 듭니다. 데일리 리포트도 써보고 책도 읽어보았으나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형식적인 느낌이 듭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결과는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는 걱정이 계속해서 떠나질 않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변화를 바라는 것일까요? 30이 되도록 아무 결실을 맺지 못하였고 똑같은 상황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변화시키지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딱히 흥청만청 놓은 기억도 없고 성실하게 생활하였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취업을 하자니 또 현재 상황을 도피하는 것 같고 공부를 하자니 불안한 마음이 드네요. 나이를 먹어가며 부모님은 은퇴를 하시고 저의 그늘막이 되어주셨던 부모님의 그늘막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얹혀 살았고 너무 많은 부모님의 인생을 희생시켰습니다. 빨리 집도 차도 사드릴 수 있는 찐 효녀가 되고 싶었는데 너무 늦어버렸네요. 더 늦기 전에 바로 잡고 싶습니다. 따끔한 충고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효녀네. 쓰고 나니 제 스스로 파악한 문제점, 추신 이렇게 붙어 있어요. PS. 쓰고 나니 제 스스로 파악한 문제점은 힘들면 자꾸 버틸 생각을 하지 않고 도피처를 찾는 점인 것 같습니다. 어느 한 곳에서 진짜 임계점을 넘을 때까지 물고 늘어져야 하는 것이겠지요? 다른 사연들에 비해 너무 어리광스러웠네요. 나약해지지 않도록 더 견디고 공부하겠습니다. 두 분 같은 진정한 어른이 있다는 것이 참 좋습니다. 저도 불의를 보면 참지 않고 나서서 해결하는 그런 어른이 되고 싶었는데 점점 약해지고 불의를 못 본 척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어른이 되어버렸네요. 좀 더 강하고 단단한 사람이 돼서 약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더 반성하고 배우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고 감사합니다. 아유, 효녀네, 효녀. 제가 바로바로 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이 고민 메일을 보낸 시점으로 합격하셨으면 좋을 텐데
어떻게 된지 이제 모르죠. 우리 그 다음에 사연을 모르니까. 근데 이 시점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하기로 했잖아요. 하기로 했으면은 떨어지더라도 나중에 후회하는 거예요. 일단은 죽어라고 하는 겁니다. 하기로 해놓고 불안한데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은 될 일도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죠? 될 일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딱 하기로 결심을 했으면은 그거에 진짜로 몰입을 해야 됩니다. 올인을 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진짜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할 시험인데 그거를 이렇게 불안감 때문에 집중을 못한다? 그러면 안 돼. 이미 경험도 있으시잖아요. 정말로 열심히 했는데 안 됐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 이상을 해야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 학습법은 이렇게 잘 모르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은 중학교 때는 뭐 반에서 3등도 해보고 그 다음에 공기업도 서류 전형, 필기 전형까지는 통과해보고 필기 전형에 이제 시험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것도 통과해보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도 따보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도 1차까지 합격해놓은 거 보면은 확실히 공부하는 머리는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집중을 못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제가 딱 어디가 문제인지 보이는 데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딱히 흥청만청 논 기억도 없고 성실하게 생활하였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흥청망청 놀지 않았다고 해서 안 잘못된 거는 아니에요. 제가 그거의 대표적인 케이스거든요. 저는 초, 중, 고, 대학교 1학년 때까지 무려 대학교 1학기 때까지 개근이에요. 옛날에는 그게 되게 자랑스러운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자랑스럽지 않아요. 왜? 성실하다고 뭐가 보장되지는 않거든요. 성실 플러스 집중이 돼야 되는데 저는 돌이켜보면은 되게 후회스러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수업에서 그냥 멍 때리고 앉아 있었던 거. 12년 플러스 6개월을. 그냥 진짜 할 거면은 열심히 듣고 안 할 거면은 가끔 학교도 빠져서 놀러도 가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해보고 뭐 여행도 가고 그럴 수도 있었던 거였는데 마침 내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성실하면은 이게 답인 것 마냥 착각했던 거 솔직히 저는 후회스럽고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놓고 뭐가 잘못됐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항상 뭐가 중요하냐면은 그냥 그 다음에 이거를 변명으로 삼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잘 안 됐지? 잘못한 게 없으면 잘못을 안 한 거지 잘한 거는 아니에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잘못한 게 없으면 잘못한 게 없는 거지 잘한 거는 아닙니다. 이게 동치가 아니에요. 저도 그걸 되게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이거를 되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는 이 사연이 좀 공감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집중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알려드릴까요? 앞으로 도전을 해서 뭐 공인중개사가 될 수도 있고 공인중개사는 이미 자격증이 있죠. 그다음에 감정평가사가 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제가 솔직히 감정평가사가 어떻게 먹고 사는지 몰라요. 근데 대표적인 전문직인 변호사, 의사 있잖아요. 이건 진짜 똑똑해야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진짜로 각 이과 문과에서 가장 똑똑해야 될 수 있는 건데 저는 이 관련 분야 후배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는데 나중에 다 힘듭니다. 왜 힘드냐? 공부까지는 좋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 뭐 이렇게 자격시험 합격하고 변호사 시험 합격하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비즈니스입니다. 병원을 차려도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영업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서비스를 잘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사람과의 대인관계가 되게 중요한데 그게 너무 힘들어하는 친구를 많이 봤어요. 그것 때문에 우울증 많이 걸립니다. 변호사는 영업을 열심히 해야 되고 자기를 알려야 되는데 변호사 되려면 공부량도 많아야 되고 심지어 돈도 많이 들어가고 로우스쿨 자체가 돈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거를 해내고 뭔가를 못 해내서 우울증 걸리는 친구 생각보다 많습니다. 감정평가사 땄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은 이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뭔가 이제 먹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감정평가사 땄으니까 뭔가 다 보장이 돼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평가사 분들은 여러분이 계실 거고 그 안에서 또 경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친구는 조금 더 강한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조언 드리고 싶은 거 30살이면은 정말 젊은 나이입니다. 이제 31살이고 만으로 30살, 29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0살에 뭔가를 해낸 경우는 없어요. 30살에 뭔가를 해낼 수 있죠? 30살에 뭘 해낼 수가 있죠 도대체? 대기업에 입사해도 아직 대리 안 단 경우도 많고 이제 막 대리거든요.
그 다음에 전문직을 했어도 이제 아직 전문직으로 뭐랄까 그 과정을 못 끝냈거나 이제 막 개원을 하거나 아무튼 뭔가 이제 뭐 페이닥터를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게 왜냐면 전문직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뭔가 수습을 하고 있거나 일을 배우고 있는 경우도 많을 거거든요. 30살에 이 착각을 여러분 다 버리셔야 돼요. 40살, 저는 이제 인생에서 뭔가 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나이는 40살이라고 보거든요. 20살 때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보고 30살 때는 내가 뭔가를 밥벌이를 하면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키우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뭔가를 축적해 놓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40살 시작을 하잖아요. 40살 때는 체력 유지를 잘하면서 그동안 내가 쌓아놓은 거를 쭉 이제 뭐랄까 전개해보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수학은 50대 때부터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뭐 이렇게 공무원인 경우 이렇게 뭐랄까 호봉에 의해서 이렇게 쭉 간다고 보면은 좀 이렇게 일찍 시작하면은 유리한 게 있겠죠. 근데 본인이 감정평가사가 목표였고 그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 다 하는 만큼 벌 수 있는 직업인 것 같거든요. 특히 그런 분야는 늦은 분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은 제가 이제 승진 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이제 대충 호봉제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대기업도 여러분이 예를 들어 보통은 28살에 입사하는데 좀 31살에 들어갔어. 열심히 일하면은 이제 승진할 수 있거든요. 제 친구가 미국에서 박사를 실패하고 카이스트 왔는데도 박사를 실패해서 석사를 끝내서 제가 과장 1호봉일 때 사원 3호봉인 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워낙 똑똑해요. 그래서 계속 조기 진급해서 되게 뭐랄까 그 직급이 그다음에 연봉 테이블이 이 친구보다 빨리 느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올바른 조직 문화가 많은 곳이 많아져서 뭔가 열심히 하면은 그 기울기를 높일 수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뭔가를 늦었다고 이렇게 30살에 생각한다? 그게 절대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40살도 늦지 않고 50살도 늦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60대에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저는 약간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는 60대조차도 늦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왜? 저희 아버지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50대 중반부터 뭔가 이렇게 꿈틀꿈틀 하시더니 60대에 만기하셔서 지금 연세가 67살이신데 67세이신데 지금 인생에서 매출 모든 면에서 최고 전성기입니다. 그다음에 제 주변에 60대인데 현역이 분들도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왜 60대는 조금 늦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냐면은 60대부터는 뭐가 차이 나냐면은 체력 관리를 안 하신 분들은 이게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냥 좀 관리를 하신 분들은 60대라 그래도 50대 같은 분들이 많은데 관리를 못한 분들은 여기저기 아픈 분들이 너무 많고 정말로 우리가 이제 옛날에 뭔가랄까 옛날 얘기할 때요. 이제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관리를 잘못한 분들은 진짜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 되신 분들이 많아서 진짜 우리가 뭔가를 늦었다고 따져볼 때는 60대부터 아닌가? 저는 막 60대도 아예 안 늦었습니다. 저는 이렇게는 말 못할 것 같고 이제 늦음을 따져봐야 될 때가 60대가 아닐까라고 하고 제가 최근에 건설업을 하시는 대표님을 아시는데 작게 중소기업하고 이제 빌라 짓고 이런 대표님을 한 분 아세요. 이분이 60대신데 이제 작게 하니까 인부를 모집을 했는데 이제 뭐랄까 그 기술이 딱히 없는 거를 이제 건설업체에서 이제 잡부라고 하거든요. 잡부 모집을 했는데 82세가 오셨대요. 그러니까 놀란 거야. 본인도 나이가 많은데 82세가 와서 일을 생각보다 잘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이거 왜 나오셨냐고 하니까 여쭤보니까 일도 너무 잘하셔서 계속 오셨대요. 아, 놀기도 좀 그렇고 그다음에 손주들 용돈을 주고 싶은데 자기도 돈 쓰고 손주들 용돈 주고 싶어도 자기가 체력이 남아갖고 나왔다고.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부동산 거래 하셨는데 나오신 아버님도 85세. 그러니까 85세도 이렇게 되게 정정한 분들은 현역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뭐랄까 최전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60이 늦었냐 안 늦었냐 이거를 토론하고 싶은 분위기인데 30, 40, 50은 어떻게 했어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되게 빠르잖아요. 어느 나라보다 빨리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30, 40, 50은 늦은 거에서 다 뭐라 그럴까 빠지는 연령대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41살이 딱 우리나라의 정 가운데 연령이에요. 제가 50살 되죠? 그럼 제가 또 여전히 가운데입니다. 그래서
인력은 필요한 거는 팩트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점 더 30대, 40대, 50대는 늦었다가 아닌 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마인드가 준비되어 있는 분들, 그 다음에 거기에 체력까지 받쳐주는 분들은 기회가 아직은 이게 안 많아요. 왜냐면 아직은 이제 40살이 딱 정 가운데가 있고 옛날 트렌드가 남아있기 때문에 50인 분들이 뭔가 해보려면 생각보다 쉽진 않을 거예요. 근데 여전히 기회 있습니다. 근데 이게 5년, 10년 지나죠? 생각보다 쉬워집니다. 생각보다 쉬워집니다. 제가 지난 에피소드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채용을 했는데 고 작가님 저보다 4살 많으니까 45살이신데 나이가 더 훨씬 많으신 분이 요번에 저희 편집자로 들어오셨대요. 실력만 있으면 뽑는다니까요. 저는 아직 만나뵌 적은 없는데 저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 제가 잘 모르는 분도 많은데 저는 이제 의장이라서 실질적으로 하는 건 없으니까 회사 밖에서만 일하니까 그다음에 영상만 도와주니까 영상만 잘하는데 저희는 실력이 있으면 무조건 모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잘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잘못하지 않았다고 잘한 것은 아니다. 이제 두 번째는 집중을 꼭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뭔가를 자격증, 면허를 땄어도 경쟁은 또 기다리고 있다. 강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추심 보니까 반성적 사고가 있는 친구예요. 잘 될 거라고. 감정평가사를 따도 잘할 거고 다른 일을 해도 이 얘기를 듣고 계기를 얻어서 저는 정말 잘할 거고 성장한 사연 꼭 보내줄 거라고 100% 믿습니다. 아셨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른 고민과 함께 다음 시간에 여러분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